5시를 알려드립니다. CBS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광주센터에서 라디오 제작단으로 활동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 리포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미진 시민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리포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정미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최근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장년 취업 인구가 복지 분야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자리를 찾아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가는 요양보호사들을 만나보고 전문 자격 취득 과정과 그에 맞는 취업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아, 네. 오늘은 돌봄 복지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네. 2010년부터 자격시험을 통해 세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네. 요양보호사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고 네. 총 3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이론 수업 160시간, 실기 수업 160시간, 현장 실습 80시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나누고요.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시험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내게 맞는 직업인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인 돌봄이 적성에 맞아야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강한 내적 동기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족성을 파악하고 요양보호사 이론 교육과정, 그리고 실습, 전문 시험 제도를 이렇게 거쳐야 하는군요. 네. 교육 내용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교육 내용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론 교육 내용으로는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 기본 요양기술, 응급처치와 안전관리, 그리고 치매 요양보호,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교육받는데요. 이론 교육이 끝나면 현장 실습을 해야 합니다. 네, 이 현장 실습은 노인 장기 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지고요. 현장 실습 중에는 실제 업무를 관찰한 후 실습 일지 작성을 통해 실습 내용을 기록하고 평가받게 되는 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다른 자격증에 비해 시험 응시 연령대가 높다고 들었는데요.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양보호사 시험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지만 젊은 층에 비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수업 내용을 들어야 하며 이해했더라도 곧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충분히 준비하고 노력하여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자인 요양보호사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5세인 정순혜입니다. 고관절 장애가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남편을 돌보는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돌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을 돌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요양보호사라는 전문 직종을 취득하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에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수업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요양보호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직접 보고 실습하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남편을 케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양보호사의 경력이 쌓이며 다른 어르신들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되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요양보호사 취업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고용24로 접속을 하면 요양보호사 구인 공고를 포함하여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요. 취업 기관으로는 제가 방문요양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고 병원 동행 서비스나 지방자치단체 복지센터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돌봄 시설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해당 분야 일자리에 대한 문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가요? 네. 요양보호사들은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하며 작은 미동 하나도 놓치지 않은 책임감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깊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보았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제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 5년차입니다. 아침 7시 어르신 댁으로 출근하여 댁을 찍은 후 어르신과 아이 컨택을 하며 건강 상태를 살피며 아침 인사를 합니다. 공복에 드시는 당뇨약을 챙겨드리고 아침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같이 식사를 한 후 집안 청소는 일주일에 2번, 욕실 청소는 일주일에 1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TV 시청을 좋아하시는 어르신과 20분 정도 청소 지원을 해드립니다. 뒷마무리를 하고 종료 태그를 전송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기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전자선입니다. 저희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치매로 인해 기억력이 약해지고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십니다.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하셨던 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한 멜로디와 가사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시며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 어르신들이 즐겁게 지내다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주고받는 인사말, 내일 또 만나요. 어르신 만나니 좋았습니다. 밤새 잘 지내시고 오늘 또 만났습니다 등 인사할 수 있는 것으로도 큰 감사와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일하는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임의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보통은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하면 귀찮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임용을 하는 만큼은 상황이 다릅니다. 헤어컷과 손톱 관리를 받으신 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를 되찾으십니다. 요양보호사로서 하루는 힘들 때도 많지만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어르신들과 소중한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미용 프로그램을 통해 더 행복해지고 환한 미소를 되찾는 모습을 상상하니 따뜻한 마음이 드는데요. 요양보호사로서 보람을 느끼신다는 점이 감동적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께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인생 2막을 요양보호사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은 노인의 삶을 돌보는 보람찬 직업을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란 자격증에 도전해보세요. 네, 오늘은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부터 요양보호사분들의 보람된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정미진 리포터님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